10월 24일 날 최초에 하기로 말씀을 드렸다가 코로나 관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모임을 어떻게 할지 시청자분들과 같이 협의하기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또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임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10월 24일보다 조금 연기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이제 개최하는 시청자들하고의 미팅인데 저희도 준비해야 될 서류나 자료들, 그 위치나 장소들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박 대표는 대충 안 합니다. 그거 정리한 후에 바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치하 미친다 강성현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있고 환절기에는 가벼운 외출을 항상 지참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왔죠. 축하드릴 일입니다. 이번에 또 친구 부친상이 있었는데도 너무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다면 경사일 때는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상가집에 갔을 때 사람 제한을 두다 보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조금 북적북적하게 이제 사람도 많고 하면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거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요번에 10월 23일인가? 10월 24일이구나. 이 정도면 기억이 없네. 아무튼 10월 24일 날 최초에 하기로 말씀을 드렸다가 코로나 관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모임을 어떻게 할지 시청자분들과 같이 협의하기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또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임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10월 24일보다 조금 연기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이제 개최하는 시청자들하고의 미팅인데 저희도 준비해야 될 서류나 자료들, 그 위치나 장소들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박 대표는 대충 안 합니다. 그거 정리한 후에 바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앞전에 제가 지난번에 펜션 사업 계획서를 한번 발표한 적 있죠. 제가 말미에 카페 사업 계획서도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사업 계획서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빨리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근린생활시설 카페와 창고를 같이 하는 그 영상을 설명할 때도 제일 처음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떻게 도면이 완성이 되었다. 저의 생각, 우리 회사의 생각은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말씀 한번 드렸고, 그리고 건축주의 생각도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견적을 보내드릴 때도 소비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95평에 대한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됐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의 소비자 부류 형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설계와 시공과 인테리어 이 모두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분들. 자, 두 번째, 건축과 인테리어만 맡기는 분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인테리어만 맡기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설계랑 건축 시공이랑 인테리어를 맡길 때를 먼저 한번 보고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설계와 건축 시공, 인테리어 전개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전에 하는 일과 착공 전에 하는 일, 공사 중에 하는 일, 준공 전, 완공 전에 하는 일이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통화 또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미팅을 거치고 재차 미팅을 또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든지 여기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든지 미팅을 한 후에 면담서를 작성을 하죠. 건축주의 머릿속에 있는 건축에 대한 생각, 비용 이런 거 다 생각 없이 순수한 정보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 조사를 하고 우리가 비슷한 도면이 있다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웃도어 외부 형태, 외부 모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우리가 했던 건물을 보여드렸다면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똑같은 건물을 안 찍기 때문에 자, 가격 견적서를 말씀드리고 미팅하면서 또 면담서를 작성을 해서 가격표를 던져주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 입장에 생각을 하겠죠. 박 대표한테 맡기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희도 여유롭게 재촉하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을 드립니다. 자, 그런 후에 오케이 이거랑 하자. 언제 만날래?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면 또 미팅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공사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토탈 금액만 알려달라. 그럼 그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다만 각종 인입 비용 등은 건축주가 직접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안에 다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억이면 1억 안에, 2억이면 2억 안에, 3억이면 3억 안에 라고 다 포함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건축 설계 계약과 시공 계약을 따로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퀴즈. 왜 그렇겠노? 돈이 한 번에 만들어서 그 말도 마치 계약금의 퍼센테이지로 저희는 월 기성으로 받아요. 돈을 많이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작게 받지도 않고 딱 일정 금액을 달달이 이렇게 받습니다. 이 설계 계약을 하는데 설계 계약서를 따로 안 적고 시공 계약서에 설계비 포함해서 다 적게 되면 처음 들어오는 계약금 자체가 너무 비싸져 버립니다. 공사 시공 금액이 10억이고 그 중에 설계비가 1억이에요. 그 1억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10억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금액 차이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물량 산출합니까? 자, 일단 도면이 없기 때문에 물량 산출이 안 돼요. 원가 공개가 안 됩니다. 원가 공개 얼마 들고 이만큼 금액 드니까 우리는 이만큼 들고 가겠습니다가 우리의 시스템인데 설계 계약을 먼저 하고 시공 계약도 다 해버리면 나중에 건축주 억울하잖아요. 내가 도둑놈인지 어찌할 겁니까? 암만 유튜브 한다 해도. 그래서 설계 계약을 하고 이후에 도면이 나오면 최종 도면을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하고 난 후에 시공 계약을 같이 합니다. 그래야 건축주의 지출, 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착공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건축 설계가 끝나고 미팅을 하게 되겠죠. 미팅을 한 후에 우리가 이 도면대로 건축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다 라는 게 나오죠. 실제 평면과 실제 3D를 작성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견적을 우리가 잡아서 같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1억 안에 끝내달라 했는데 얘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잡고 건물 잘 지으려고 그러니까 1억 한 1,000만 원 나온 거야. 마음에 든다, 여유가 있다 하면은 오케이 가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다 난 무조건 1억에 맞춰도 했을 때 어떤 거를 빼야 가장 효과적일지 어떤 거를 빼야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안 서운할지에 대한 미팅을 해요. 우리 건축 디자인이나 내부 디자인에 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빼고 하는데 여기서도 나는 끝까지 고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돈 벌려면 이런 거 다 빼주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거 빼도 저거 빼도 할 때 난 다 빼주면 돼요. 근데 이제 꼭 나는 철회시킬 수 없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못 없애드립니다, 이거는. 이거 빼고 딴 거 없애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유리난간을 철제난간으로 바꾸고 철제난간도 디자인해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딱 바꾸면서 미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시공계약을 합니다. 건축 시공계약을 하면서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을 하고요.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할 경우에 인테리어 견적을 다시 받긴 한데 인테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공사 중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클래스, 어느 정도의 급은 내가 해드린다고 다 명시하고 표기를 다 해드려요. 상세하게. 왜 인테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공 계약 전에 하지 않고 공사 중에 하는지는 공사 전에 인테리어 협의를 다 해버리면 3개월, 4개월 뒤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건축주도 까먹고 저희도 면담서를 작성을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심이죠. 단순 변심. 나는 싱크대 위가 대리석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난 인조 대리석으로 바꾸고 싶다. 나무로 바꾸고 싶다. 조명이 100만 원이면 됐는데 30만 원 바꿨다가 이거 보니까 또 100만 원짜리로 또 바꾸고 싶은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가장 큰 분쟁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분쟁이 생겨요. 건축하면서 크게 분쟁이 없어요. 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철근 몇 가닥 이런 건 다 구체적으로 다 몰라요. 용어도 잘 모르고. 다만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쁘다 저게 이쁘다라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정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한 달 반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협의를 다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분쟁의 요소가 없어지고 유행을 타는 건물이 안 되고 아주 담백하게 공사가 완료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사 중에 최소 한 8차례 정도는 만납니다. 저랑 직접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팅의 이유는 그 기초 안에 물이나 이런 게 어디로 지나가는지 건축주가 알아야지. 그래서 기초 타설하기 전에 한번 만나 뵙고, 벽체 타설하기 전에도 만나 뵙고, 현장에서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 만나 뵙고, 현장 설명들을 한 8번, 최소 8번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맨날 있을 거니까 뭐 관계없지. 그렇지만 우리 소장하고 건축주하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참여해서 대화하는 거랑은 아예 또 다른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준공 전까지 계속 미팅만 하면서 진행을 해요. 왜냐면 공사 중에도 미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내고 하는 이유가 확인을 계속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도 있거든요. 단톡도 계속 올리고 일일 보고를 해요. 오늘 이런 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설계 중일 때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계속 설계 도면 작성 중 이것만 올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일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공까지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들의 방식입니다. 통화 미팅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면담일지에는 중요한 내용도 있고 건축주의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지울 거는 지울 거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날 처음 연락이 왔네요. 5월 8일 날 처음 문의를 주셨고 6월 11일 날 견적 문의를 저희한테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줬던 도면이 45평으로 허가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부분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허가는 7월 초 중순에 나올 예정이고 착공은 7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넘기기 전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특수사항을 말씀을 주셨죠. 건축주가 설계사랑 얘기를 했을 때 농가주택 65평에 70평 플러스 10평 플러스 50평 기준 3억 5천 정도 든다고 했으나 대표님 제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건축주가 창고는 원래 하던 곳에서 공사를 진행할 테니 농가주택에 대한 것만 견적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도 도면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허가 중 단계라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캐도 도면이 나오고 견적을 받으면 늦어져서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도면을 봤고요. 정확한 금액은 알려드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도면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확정된다면 캐드 파일로 견적 뽑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이제 건축주와의 대화 중에 이제 허가가 나게 되고 허가 도면이 우리한테 보내신다면 그 도면으로 물량을 산출해서 보내드리는 거는 금방 해서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주가 현재 여러 업체 견적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 견적이 늦어지면 업체 중 제외될 수 있으니 빨리 부탁한다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도면이 없이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죠. 진짜 해야 된다, 급하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누구의 건축,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르는 한 번도 뵙지도 못한 건축 소장님의 도면을 보고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고 예의가 아니죠.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거 우리 회사 직원들 간의 생각이 폭이 좀 좁다. 이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건축주한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을 뽑아서 올려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트러블이 조금 많았나 봅니다. 제가 요청할 거 아닙니까? 시공사면 디테일 도면도 요청을 할 거고 실시 도면도 제가 요청을 할 건데 그 실시 도면이 있어야 우리 공사를 하는데 그 실시 도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건축주와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 소장님 아내분이 공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맡기려고 하다가 이걸 우리한테 주게 되면 도면이 오픈되고 자기 작품에 손실이 간다. 내 작품을 남이 시공하는 건 난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면을 저희한테 보내주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공사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주는 뭐 한 푼이라도 싸고 한 푼이라도 신뢰가 가는 분하고 해야 되는 게 건축 일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네 작품 손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저희한테 설계를 떴어요. 이 도면으로 공사가 하기 힘드니 새로 허가받고 새로 도면 그리고 새로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이제 피드백이 건축주로부터 온 거예요. 이미 허가난 공사인데 너무 건축사랑 소장님이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충해가지고 도면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서비스로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설계를 맡게 됐죠,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이제 협의 내용도 있을 거예요. 창고 건물 배치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건물 송판 노출 콘크리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후 관리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재 마감은 그래서 실탁. 1층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거하실 거고 2층은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주거하실 거고 평면의 전체적인 느낌은 C안이 좋아요. 저희가 A, B, C안 드렸거든요. C안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 건물 각도, 회전, 축사보다 산을 바라볼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죠. ABC안을 보내드리고 건축주가 피드백 온 내용을 가지고 평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드렸어요. 제가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건물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예요. 일단은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건축주분께서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건축주분께서 드레스룸이나 기타 등등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맞춰드릴 수 있도록 그렸는데 다 크게 이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120평 무조건 넘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고 미팅하는 그 자리에서 사모님 이거 120평 넘어갑니다. 그럼 견적 금액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 크게 해가지고는 공사가 안 됩니다. 그 금액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건축주가 받아들였을 때 추가 요금 요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 더 가온나? 돈 더 내서 이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A, B, C 안을 제가 그리고 지금 도면도 그린 거예요. 도면을 그리면서 보내드리니까 건축주분의 아드님이 알고 계시더라고. 아니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큰데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맞다. 이거 너무 크다.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냥 필요 없는 공간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공간들만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이제 건축주가 얼마를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20평짜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보여드리니까 건축주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나 도면이나 3D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건축주가 인지하는 것과 제가 말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것과는 아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쉽게 이해를 하셨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평수를 줄이되 더 이쁘게 만들어 보자라는 제만의 욕구가 생겼죠. 건축주분께서 건물이 크게 웅장하게 엄청 다 크게 다 보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20평짜리인데 이게 80평이에요. 더 웅장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비율도 이쪽으로 더 길어져서 평수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는 가벽이 쓴 거예요, 가벽.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커 보입니다. 여기는 바닥 면적 전체를 테라스로 사용시켜 놓았는데 여기 외부에 문을 만들면서 비를 맞아도 되고 외부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 장독이나 김치, 뭐 이런 된장 이런 장독들 있죠. 여기에 보관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이것도 평소에서 빼버린 거예요. 온실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유리로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수가 확 줄게 됐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재밌게 쓰면 어떨까 또 했는데 이거는 탈락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카페처럼 꾸미기로 했어요. 카페 외부 테라스처럼 파라솔도 넣고 커피도 한 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CCTV 달아놓고 애기들 띄워놓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겠죠. 이 그림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볼게요. 이 보조 주방이 엄청 컸죠. 이만큼 클 필요 6m입니다. 6m. 너무 크다. 이거 조금 줄이자. 비현실적이다. 여기 식당도 아니고 보조 주방이 이렇게 크면 너무 힘들다. 내 기준에는. 그래서 보조 주방을 좁혔어요. 그러면서 평수도 줄이고 공간도 살리고 그리고 장독대 놓을 공간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면을 살렸죠. 건축주분께서도 양보해 주신 게 있었어요. 계단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 소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바꾸자. 그래서 또 인정을 해줄 거는 또 인정을 해주셔서 또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내드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픽스할 때 조금 더 건축주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자, 건축물 관련해서는 창호는 방음이 가장 우수한 창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좌측에 있는 주방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위해서 상부에 슬라브가 천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슬라브를 까는 게 그냥 보통 일만은 아니라서 이거를 처마 형태로 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층 발코니 1구면 상부 슬라브 전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천정이 없죠? 없는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유리 난간 면적도 넓어지고 그러면 평수가 줄인 것만큼 다시 또 늘어날 거예요. 또 그럴 거면 또 방을 늘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면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램프를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끔. 배치 건물 동쪽으로 1m 정도 이동. 1층 인테리어 및 설비 전기 등은 신발장 문짝 큰 거울 좀 넣어달라가지고 안방 화장실에 주거 약자 손잡이, 화장실에 이제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비와 전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 다 짓고 설비하고 전기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저희가 받고 구체적인 인테리어는 그때 돼서 하자, 한 달 반 전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마무리 손만 조금 더 봐서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건축주와의 소통 문제가 없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오늘 내용이 조금 많죠. 우리 만남, 미팅 일정을 잡겠다. 카페에 사업 분석 계획한 거 영상 업로드 하겠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에 대한 전개도라고 얘기하죠. 전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왜 우리가 공사비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정해진 공사비에 끝내기 위해서는 왜 빼야 되는지를 건축주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결과물로 가지고 어필을 합니다. 저희가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한다. 건축주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시공도 문제없이 간다. 65평에서 그 늘어난 금액만큼, 늘어난 평수만큼 금액도 시원하게 주겠다고 건축주 아버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이 완성이 되면 물량 산출해서 견적을 뽑아서 그 견적서 공개를 건축주랑 협의해서 올 업로드해서 나눔으로 프로젝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보 주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10,000명 빨리 돼야 돼.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